자, 기초 첫 강의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아주 핵심 부분 뭐 다 이해를 잘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핵심 부분을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기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상부에서 즉 건물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소일 즉 토질에서 뒷받침되는 그 소일 베어링 캐패시티, 그러니까 토질이 갖고 있는 지지 능력, 뭐 그렇게 보겠죠, 그죠? 토질의 지지 능력, 그죠? 토질의 지지 능력, 그 둘 중 안에 어떤 것이 크느냐, 그걸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건물의 오케이, 건물의 하중이 크면 좋지 않죠. 여기가 무너지죠. 반드시 소일 베어링 캐패시티, 토질의 그 지지 그런 능력, 그죠? 소일의 지지 능력,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얘보다, 그죠? 반드시.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일의 지지 능력, 즉 지금부터는 소일 베어링 캐패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일 베어링 캐패시티는 이제 뭐 우리가 구조 엔지니어가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소일 전문가, 토질 전문가, 그죠? 토목과 출신들이겠죠. 주로 토목공학과 출신들.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제 주죠.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사오죠. 보고서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은 소일 베어링 캐패시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초가 설치되면서 이미 콘크리트 하중, 이거 콘크리트 하중이죠. 그죠? 콘크리트 하중. 여기 기둥도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질, 소일의 무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서차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차들도 다니고, 그죠? 사람들도 다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건물도 여러 가지 이 윗부분에서 지상 부분에서 또 밑으로 하중을 전달하죠. 우리가 요런 하중들을 우리가 이제 상제 하중이라고 그러죠. 상제 하중. 상제 하중.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설차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차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중들을 다 빼줘야죠. 그죠? 이렇게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수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soil net bearing capacity. 그죠? net 하면은 순수하게, 순수 지반 강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표현을 하면요,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컬러가 좋죠? 네. 한번 예제를 들어드렸어요. 이제 이게 콘크리트 하중인데요. 이 예제가 이제 이게 미국 단위에서 좀, 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단위로 좀 바꿔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는 이제 24, 이렇게 되죠. 24, 뭐죠? 킬로뉴턴 퍼 메터 삼성이죠. 무게가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무게는요, 1부피당, 1세제곱미터당 24kN이라고 보고, 이제 만일 우리가 1m짜리 두께의 기초를 사용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2.4kN per 메타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 면적당 콘크리트 자체, 기초 자체, 그쵸? 기초 자체가 주는 무게를 이제 빼주는 거죠. 바로 요게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트 단위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135 피트, 이게 이제 파운드 퍼 스퀘어, 큐빅 피트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차지가 또 이렇게 있다.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 또 설차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킬로뉴턴과 메타 제곱의 단위로, 그죠?
킬로뉴턴과 메타 제곱의 단위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SI 유닛, 국제규격에 의해서 문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빼주면 이제 9225 파운드 퍼 스퀘어 피트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순수한, 그죠? 순수한 진해력이죠. 그래서 이제 진해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진해력, 집안 능력, 진해력, 이렇게 진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진해력. 이럴 때 이제 요걸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받아왔지만요. 이런 걸 다 제하는 거. 요거는 이제 토질 기술사. 그죠? 요거는요. 구조기술사. 이렇게 되죠. 이렇게. 토질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렇게 각각 해서 요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요. 하중에 따라서. 하중의 특징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충력의 편심이 적죠. 우리가 eccentricity 이렇게 얘기하면 편심인데요. 편심이 적죠. 편심이 적고, 즉 편심 모멘트가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중간쯤이고요. 이건 이제 편심 모멘트가 큰 거죠. 크다. 그래서 이제 여기 편심 모멘트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기초에는 전부 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그냥 압축력만 작용할 확률이 많죠. 그냥 기초를 아래로 미는 그런 압축력만 작용할 확률이 크지요. 그런데 편심 모멘트가 크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 들리겠죠. 이제 들리죠. 들린다, 그죠? 들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초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땅이죠. 땅이고, 얘가 기초인데요.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기초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편심 모멘트가 크니까 얘가 들리거든요. 얘가 들리면요. 여기는 땅하고 분리되는 점이죠. 분리되는 지점이에요. 분리되는 지점. 여기는 기초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죠. 아니, 땅하고 분리되는데 기초가 뭐 있으나 말하죠. 그죠? 기초 역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들리는 부분. 이 부분은 기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죠.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냐면요. 우리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죠. 건설 현장에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타워 크레인은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쫙 하중을 이렇게 이쪽에다 놓고 하중을 이제 들죠. 이렇게, 그죠? 들 때 오버터닝이 걸리죠. 그럼 여기 기초가 있는데 여기 들릴 수가 있죠. 이쪽에, 그죠? 오버터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시면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심이 적당한 이온이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압축이죠. 당연히. 여기는 인장이고요. 여기는 압축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경우죠.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심이 걸릴 때 이제 설계 방식, 편심이 클 때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장이 걸리죠. 이쪽은 이건 인장존이에요. 그래서 기초에서 인장존은 기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건 기초로서. 그죠? 버린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요, 3등분을 하는데, 3등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수업시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편심이 걸리는 기둥축에서, 기둥 라인에서 맨 기초 끝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R로 보는 겁니다. R. 이렇게. 그래서 요게 맞게 요 전체를 이제 3등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R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요 중심에서 이제 이분지에 대해서 요 편심, 여기 2니까요. 요걸 빼내면은 이제 R이 남죠. 그죠? 전체 2분지 L에서 2를 빼내면 R이 남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했으면 이렇게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3R이라고 보는 거죠. 편의상.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압축력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기초에 걸리는 압축력. 기초가 받는 압축력. 기초가 받는 압축력은 이제 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때 이제 이 길이는 이제 3R. 아까 다 설명됐어요. 수업 시간에. 그죠? 얘가 이제 S.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모르죠. 이 기초의 압축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Pmax, P 또는 Pmax. 얘는 이제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초에 얼마나 큰 압축력이 작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기초를 버리게 되니까, 그죠? 이만큼 기초를 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일단 기초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아직 모르지만은 일단 얘가 이제 Pmax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Pmax는 이제 여기서 계산이 되죠. 그죠? 가능합니까? 우리가 P 알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 알고, R도 알죠. 그죠? S도 알죠. 그래서 Pmax를 여기서 역으로 계산해서 어떤 거랑 비교를 해봅니까? 그렇죠. 진해력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Net bearing capacity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버터닝 공식에 의해서, 이게 알고 있는 오버터닝 공식이죠? 여기 이제 축방량, 그죠? 여기 이제 오버터닝이 이제 모먼트가요, P 타임스 이센트리시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커버리면, 얘가 커버리면, 그죠? 얘가 커버리면은 이제 얘가 큰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들리죠?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처럼 마이너스가 나오죠. 플러스 쪽에 11,429,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1,039, 미세하지만 이쪽에 들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고려해야 돼요. 이제 없애고 나서, 이제 기초가 없다고 보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를요. 그죠? 이거는 이쪽에 나오는 압축, 기초에 미치는 압축력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얘를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압축력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 새로운 압축력이 Pmax였죠. 그죠? Pmax. 그래서 얘를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뻥이야.
이 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므로 Pmax를 다시 구한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까 강의가 다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max는 아까 이 공식이죠. 그죠? 이 공식인데 우리가 P 알고요. S 알고 다 알죠? 뭐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로 나왔냐면은 11,544로 이제 재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1,000이었죠, 우리가. 그죠? 자, 지웁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쪽에 인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요. 여기 얼마가 발생했죠, 아까? 인장력을 무시하지 않을 때 여기 발생한 게 11,429였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장력을 무시하지 않고 발생한 압축력이 여기 이거였는데, 여기 이제 인장 쪽을 무시하게 되면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냐면은, 그쵸. 11,500. 미세하지만 더 내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인장부를 무시하지 않을 때는 이거였죠. 그죠? 압축 쪽에. 압축 쪽. 근데 인장부를 무시하면 더 커지죠. 그죠? 압축 쪽에. 전체적으로 압축력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기초에 걸리는 압축력. 기초가 받는 압축력. 기초가 받는 압축력은 이제 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때 이제 이 길이는 이제 3R. 아까 다 설명됐어요. 수업 시간에. 그죠? 얘가 이제 S.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모르죠. 이 기초의 압축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Pmax, P 또는 Pmax. 얘는 이제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초에 얼마나 큰 압축력이 작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기초를 버리게 되니까, 그죠? 이만큼 기초를 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이건 다 기초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아직 모르지만은 일단 얘가 이제 Pmax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Pmax는 이제 여기서 계산이 되죠. 그죠? 가능합니까? 우리가 P 알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 알고, R도 알죠. 그죠? S도 알죠. 그래서 Pmax를 여기서 역으로 계산해서 어떤 거랑 비교를 해봅니까? 그렇죠. 진해력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Net bearing capacity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버터닝 공식에 의해서, 이게 알고 있는 오버터닝 공식이죠. 여기 이제 축방량, 그죠? 여기 이제 오버터닝이 이제 모먼트가요. P times eccentricity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커버리면, 얘가 커버리면, 그죠? 얘가 커버리면은 이제 얘가 큰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들리죠?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처럼 마이너스가 나오죠. 플러스 쪽에 11,429,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1,039, 미세하지만 이쪽에 들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고려해야 돼요. 이제 없애고 나서, 이제 기초가 없다고 보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를요. 그죠? 이거는 이쪽에 나오는 압축, 기초에 미치는 압축력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얘를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압축력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 새로운 압축력이 Pmax였죠. 그죠? Pmax. 그래서 얘를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뻥이야.
이 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므로 Pmax를 다시 구한다. 이해가 가시죠? 아까 강의가 다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max는 아까 이 공식이죠. 그죠? 이 공식인데 우리가 P 알고요. S 알고 다 알죠? 뭐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로 나왔냐면은 11,544로 이제 재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1,000이었죠, 우리가. 그죠? 자, 지웁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쪽에 인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요. 여기 얼마가 발생했죠, 아까? 인장력을 무시하지 않을 때 여기 발생한 게 11,429였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장력을 무시하지 않고 발생한 압축력이 여기 이거였는데, 여기 이제 인장 쪽을 무시하게 되면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냐면은, 그쵸. 11,500. 미세하지만 더 내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인장부를 무시하지 않을 때는 이거였죠. 그죠? 압축 쪽에. 압축 쪽. 근데 인장부를 무시하면 더 커지죠. 그죠? 압축 쪽에. 인장부를 무시하면 압축 쪽의 압축력은 뭐 미소하지만 커진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초가 인장에 걸릴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면적을 크게 해서 이쪽이 이제 무시가 돼도 이쪽에 충분히 진해력이 얘보다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기초를 크게 하면 얘가 작아지니까 이제 진해력 범위 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7 feet by 11 feet로 키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초 부분 강의는요, 100%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기초 부분의 강의는. 우리가 이제 슬라브 쪽에 이제 한국어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 부분 또 여러분의 영어 증진을 위해서 100% 영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한국어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